왕세제 책봉 문제로 조선 조정이 시끄러워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1721년 10월 10일 또 하나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언제나 세제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에 듣게 하고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뭐야 이제는 뭐 국정 운영에 뭐 껴달라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해도 해도. 한마디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와. 34살의 왕이 왕자에 멀쩡히 앉아있는데 대리청정을 원한다? 이 말은 곧 왕에서 물러나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진짜 상소를 받아든 경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10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다. 청정하게 하면 나랏일을 의탁할 수 있으니 세제에게 맡긴다. 자신에게 이상한 병이 있다고 강조한 경종은 고민 끝에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허락합니다. 너무 착한 그런 거 아닐까요? 자포자기? 이런 여러 가지 그 왕 되기 전까지 막 수모도 많이 겪고 막 했잖아요. 왕이 이렇게 딱하고 뭔가 힘없는 왕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경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누구라 그랬죠? 토론. 소론. 소론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소론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대리청정은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야말로 결사 반대를 지금 외치고 나온 겁니다. 관들고 나와야죠. 네, 태성 통곡과 함께 읍수하는 소론 신하의 정성에 결국 경종은 반나절 만에 대리청정을 거둡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 3일 뒤인 10월 13일 경종이 다시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또 상소가 올라온 건가요? 되게 우유부단하다. 이 오락가락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이 왕명에 소론의 신하들은 그저 대리청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론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뭐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경종이 지금. 그런데요, 노론도 소론과 함께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찌으며 대리청정을 반대합니다. 노론은 좋은 거 아니에요? 대리청정을 연인군한테 맡긴 거는. 사실 이 멀쩡히 왕자에 앉아있는 왕에게 대리청정을 요청하는 건요, 이건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상소를 올리는 대신 오늘날 감찰부와도 같은 사헌부 핵심 관원을 통해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소론의 간청과 통곡으로 지금 궁합이 지금 떠들썩해진 겁니다. 그래서 노론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반대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험성 안다기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그렇게 들이댔는데. 자, 그런데 대리청정 명령이 내려오고 4일이 지난 10월 17일 밤 경종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소론을 대표하는 신하이자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태구였습니다. 한밤중 조태구의 입거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차 싶었던 노론 측 신하들도 부랴부랴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종을 만나고 난 뒤 조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로 거두게 되었으니 인심이 이제부터 안정될 것입니다. 다시 대리청정 취소? 대리청정 안 하겠다. 경종이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거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노론의 승부수였던 대리청정이 결국
대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경종이 대리청정 명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경종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어명을 내립니다. 사흉을 파직하고 멀리 귀양 보내라. 사용이 사흉? 사 누구예요? 사용이 뭐예요? 사흉은요, 왕권을 위협하고 역심을 품은 네 명의 흉악한 신하들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드디어 아니, 드디어 이제 시작해. 노론이겠네요. 영의정 김창진,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바로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네 명의 노론 측 대신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와, 신기하게 좀 하지 이렇게. 그러게. 자, 당시 경종의 모습을 실록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군주의 결단을 크게 휘둘러 군용을 물리치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다. 와. 강력한 왕권으로 세 차례 이 환국을 단행했던 아버지 숙종처럼 경종이 호랑이 같은 왕의 모습으로 신하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겁니다. 좋다. 결국 왕세제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요구한 노론의 대표 대신 사흉은 왕권 교체를 기도한 영모자로 지목된 겁니다. 그 결과 노론의 4대신은 파직됐고요. 모조리 유배형에 내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조선 조정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노론 측 신하들이 모조리 삭탈관직됩니다. 와. 자, 그렇다면 노론 신하들이 파면된 자리에 누가 임명됐을까요? 소론. 그렇죠. 순식간에 소론 인사도로 채워집니다. 경종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노론은 풍비박산, 그야말로 한순간에 몰락한 겁니다. 와, 그게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축환국. 숙종을 보고 자란 경종이 강력한 왕권을 위해 제대로 칼을 빼앗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종은 확실한 자기 세력을 얻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왕세제 대리청정을 기회로 노론을 내칠 만한 정치적 명분과 확실한 자신의 지지 세력까지 얻게 된 거죠. 신축 환국 이후 경종은 반쪽짜리 왕에서 온전한 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기다렸던 거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숙종이고 어머니가 장희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순하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신축환국이 일어나고 한 해가 지난 1722년 3월 27일 경종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종에게 전해진 상소 때문입니다. 역적으로서 성상을 시해하려는 자가 있어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이 말은 곧 경종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종을 죽이려고 한 이들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노론. 네, 바로 노론 세력. 숙종이 사망할 무렵 10명이 넘는 노론 세력이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론 세력이 경종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삼급수, 세 가지의 긴급한 계획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요? 누구자?
대급수 자객을 침투시켜서 경종을 직접 시해한다. 소급수 상공을 통해서 음식에 독약을 넣는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였을까요? 평지수. 숙종의 유언을 조작해서 세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종이에요. 이 삼급수 봤어요.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사람 찾아야죠. 다 뒤집어 엎어야죠. 그리고 내가 막 엄청 막 설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몸을 낮춰가지고 막 얘기 들어오는 거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다? 이건 공포이면서 진짜 분노죠. 복수.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종은 크게 분노하며 가차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영모에 가다가 노로 중신들을 모조리 침투하라. 한 명도 남김없이 지금 당장. 사흉이라 불리며 유배가던 노론의 4대신을 포함해 약 60명의 노론계 신하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합니다. 와. 경종 2년 조선 조정에 바람을 물고 온 사건, 바로 이겁니다. 이민옥사. 1722년 이민년에 일어난 옥사라고 해서 이민옥사라고 불립니다. 이민옥사로 영모의 앞장선 노론의 4대신 사용은 물론이고요. 경종을 위협하던 노론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 그 병학했던 경종이, 연관님, 이때는 그렇게 기운이 펄펄했다고 하죠? 응? 네, 이때가 경종이 가장 건강했던 때입니다. 경종은 즉위한 뒤 석 달마다 병환에 시달려서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법처럼 아프지 않았던 때가 바로 신축환국 이후 8개월 동안입니다. 아니, 신기하다. 성격대로 못하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좀 쌓여있던 걸 분출하면서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닌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다 각자가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풀어야 돼. 이걸 한번 풀어봤는데 효과가 너무 엄청난 거야. 시축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신축 환국과 이민옥사 이후 달라진 경종의 모습을 보며 궁 안에서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 누구겠습니까? 영인군. 그렇죠. 노론이 밀었던 인물, 바로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결국 경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어찌 이 이상 세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네. 빨라. 눈치 본다. 진짜 완전 빠르다. 자, 여러분이 경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진짜 지금 예전의 경종이 아니라서 네, 너무 무섭네요. 경종이 이야기합니다. 연인군의 왕세제의 자리를 유지하라.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는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저는 경종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였으면 그냥 바로 알겠다 하고 유배. 연구관님, 경종은 왜 연인군을 내치지 않은 걸까요? 네, 경종도 마음으로는 연인군이 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계자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양자를 드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전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나라를 운영하는 국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접어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